제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안정감이에요. 규칙은 처음에 주는 목적성은 아빠와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주려고 주는 거고요. 규칙이 깨지는 걸 배워야 되는 아이예요. 우선순위에 엄마가 없어져야 아빠를 택할 수 있어요. 일단요, 아버님들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들 강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자기 순서대로 해야 되고 자기 기호대로 해야 되고 아마 지금 다 느껴지실 텐데, 어린 친구들이 또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험회피, 불안이 높은 친구들한테 제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안정감이에요.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더 안정적일까요? 예측할 수 없는 게 안정적일까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행동이나 일과에 대해서 나름의 패턴들을 자꾸 만들어서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뭔가를 취할 때에도 새롭고 낯선 걸 경험해서 적응하기보다는 항상 익숙한 걸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 가지를 반복하고 그 구조대로 가려고 하는 게 사실 강박의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반복된 행동을 하는데, 그 반복된 행동이 되려 더 부적응적이다라고 평가될 때 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 자체는 임상적인 용어라서 어른들이 걱정하는 거지, 인간이면 조금씩 다 있어요. 패턴들이 조금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는 게 이제 강박인 거고, 불안이 높은 친구들이 그 패턴에 대한 약간의 집착을 자꾸 가지고 크죠. 그래서 생각한 순서대로 해야 되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순서대로 움직여야 안정감을 느껴요. 누가 방해해서 무너지면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깨지니까 다시 대처해야 되잖아요. 대처 능력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 양육자하고의 관계도 나를 제일 잘 읽어주고 나한테 가장 큰 편안함을 주고 내가 생각하는 패턴을 제일 잘 따라주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보다 엄마를 선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질문 주신 아버님도 계시거든요. 그거랑 이제 엮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엄마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상태를 설명해 주고 나서 오늘은 아빠랑 할 거야. 오늘은 아빠랑 하는 날이야. 오늘은 엄마랑 하는 날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규칙을 되려 엄마 아빠가 먼저 정해서, 우리 선빵이라고 하죠. 주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계속 선택권을 주게 되고 설득시키려고 하다가는 아빠와의 경험을 계속 안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규칙처럼 오늘은 아빠랑 할 거야, 내일은 엄마랑 하는 거야, 이런 식의. 그래서 저는 요럴 때 시각화 시키는 게 좀 중요해서 저는 달력 되게 많이 잘 쓰거든요. 달력에다가 뭐 아빠 스티커, 엄마 스티커, 이런 캐릭터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색깔로 아빠는 초록색, 엄마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초록색 날이네, 아빠랑 하는 거야 하고 나면은 아이가 아직 일자 개념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하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애기가 동그라미 쳐준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이 이제 오늘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좀 알 수 있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빠가 야근해야 되는데 아빠랑 하는 날이야, 띠로리, 그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규칙을 줬거든 우리가. 근데 규칙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깨져도 되죠. 규칙은 처음에 주는 목적성은 아빠와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주려고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규칙 깨져도 돼요. 그거 좀 루틴 만들어지고 나면. 왜냐하면 규칙이 깨지는 걸 배워야 되는 아이예요. 규칙이 깨지는 걸 경험해서 너무 괴롭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빠가 연이어 이틀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엄마가 연이어 이틀 해줄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걸 내가 거부하고 고집 부리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였더니 사실 별일 아니게 다 씻고 책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물론 엄청난 거절과 거부와 논리적 사유의 설명을 요청한다거나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규칙이 깨진 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엄마랑 하는 날인데 엄마가 회사에서 늦게 왔네? 그럼 엄마가 없지. 그럼 못 하는 거야? 그럼 아빠랑 하는 거야.
그리고 내일은 엄마랑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날 하루 정도는 아빠랑 하는 걸 아이가 받아들이게 해야죠. 아니야 엄마 오라 그래. 그럼 이제 근데 울어도 엄마는 못 우는데 어떡하지? 그럼 아빠가 조금 기다려줄게. 마음을 조금 다듬고 아빠랑 하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엄마는 너가 아무리 울어도 지금은 못 와. 근데 어제처럼 아빠랑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울음을 뚝 그치고 하자. 그죠? 어거지로 달래려거나 왜 그래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 누구 몫이라서 그래요? 아이 몫이라서 그래요. 아버님들 대부분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 몫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그 규칙이 깨지는 게 대체 뭐라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울고 괴로워하더라도 그걸 아빠가 아이고 요 녀석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이리도 어렵구나. 시간을 조금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끝끝내는 이 울음 끝에 이 규칙이 깨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을 줘야겠구나 라는 자세로 다가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분명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엄마 선호하는 친구들 사실 요 나이 때 자기 욕구나 기호를 뚜렷하게 이해해요 라고 제가 아까 발달에 대한 거를 한번 쭉 깔아드렸죠. 정보로. 왜 그걸 전달드린 거냐면 아이들이 주 양육자들 중에서 누가 더 유능하고 자기랑 더 잘 맞는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미 1등 아빠 꼴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순서 정하고 막 그래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나한테 주는 반응이랑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어떤 안락함? 편안함? 이런 거를 사람별로 섹션을 구분해서 넣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아이들 나름대로 평가 분석하고요. 거기에 따른 기호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비율적으로 엄마를 더 많이 선택해요. 아빠를 선택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비율적으로는 엄마를 아이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좀 서운해해요. 나 맨날 퇴근하자마자 쏜새같이 달려가지고 맨날 놀아줬는데도 결국 엄마래요. 막 이래요. 근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해요. 놀이 방식도 좀 다르고요. 상호작용해주는 양식도 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엄마가 조금 더 민감할 경우 엄마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발달적 연령까지도 고려를 좀 해주시고 근데 이제 자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강하게 거부하면 또 경험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럼 경험은 해줘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고집을 부렸지만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번 경험했을 때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면 다음번에는 그걸 또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엄마라는 존재가 집에 있으면 잘 때는 특히 잠은 엄청 예민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빠를 선택할 리가 사실 확률적으로 진짜 낮거든요. 경험은 일단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하는 얘기가 엄마를 내보내세요. 엄마가 그 집에 있으면 아빠는 절대 선택될 수 없어요. 휴가를 보내주세요. 주말 같은 때에. 그래서 아빠와 아이와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엄청 재밌게 놀아야 돼요. 엄청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신나게 보내고 엄마 이제 한민네 집 가서 코 자는 날이야. 아빠랑만 자야 돼. 엄청 아빠랑 신나게 많은 시간을 놀았는데 막상 잘라니까 엄마가 없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엄마가 없는 걸. 트라우마 안 생겨요. 정말로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아빠하고 평소 관계가 없는데 아빠랑만 집에 논다 막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 아빠랑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는 친구들은 속상한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엄마가 사라진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하고 있을 때 되려 엄마가 없는데 아빠랑은 그냥 잘 노는 애들 많죠. 근데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빠에 대한 애착과 애정과 관계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우선순위에 엄마가 없어져야 아빠를 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차선책인 아빠한테 안정감을 취하게 되는데 막상 그 경험을 해봤더니 괜찮다라고 아이들이 느끼잖아요. 그 사실 아빠랑 놀았던 게 꽁시꽁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빠랑 자는 선택지들이 늘어나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의도적 경험을 좀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엄마가 집을 안 나가요라고 답변 주신 어머님도 계세요. 엄마가 좀 나가서 있으면 내가 애를 볼 텐데 애 엄마가 집을 안 나가요. 요거는 이제 아버님들이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매주 휴가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아빠들은 주말에 못 쉬게 되니까 뭐 격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죠? 근데 평일에 일하느라고 내 아이하고 시간 충분히 못 갔는데 주말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 아이하고 충분한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건요, 간접적으로 와이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내 아이하고 온전한 애착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활동들을 마련해 보는 걸 전 한편으로는 추천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